직선 접속 반트리 60. 그 다음에 트위스트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직선 접속하는 거. 브리타니아는 오늘 좀 오후에 실습할 건데 10스퀘어 이상이죠. 10스퀘어 이상입니다. 아직 우리 10스퀘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 모르지만 4스퀘어도 어제 살짝 실습을 했지만 살짝 구부리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10스퀘어 가지고 그래서 두 개 딱 해놓고 이렇게 돌린다.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조선 가는 보조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다, 두 개 있다. 이 자체가 너무 두꺼우니까 안 감아지니까 가는 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인트 선이다라고 조인트 선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좀 그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붉은 거라 그래서 안 이렇게 세워놓기만 합니다. 세워놓고 조인트 선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 아마 이제 이런 것은 주로 꼭 전선이 아니거든요. 많이 쓰실 거예요. 뭐 그냥 철사가 있는데 울타리 바닥 나가지고 뭐 붉은 철사 이럴 때도 많이 써먹는 방법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여기를 많이 세워버리죠. 이렇게. 전선이 아니니까. 세워서 그러면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브리타니아. 연습 잘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슬리브 써서 직선 접속할 수 있겠죠. 슬리브 써가지고. 근데 이제 슬리브 타입에 B형이라고 있어요. B형이 뭐냐면요. 생겼는데 가운데 칸막이가 돼 있어요. 살짝 칸막이. 용도가 뭐냐? 넣다 보면은 전선이 쑥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칸막이가 여기서 막아주는 거예요. 절반씩만 들어가라. 사실 그게 되게 신경 쓰여요. 그 칸막이 없으면 덜 들어간다 막 중간인가 여기가. 그래서 마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중간에 일단 그래서 이제 B형, B타입. 그 정도 써서 슬립 써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분기 접속. 분기도 마찬가지로 단트리 똑같이 들어갑니다. 단트리 똑같이 들어가고요. 뭐 당연히 뭐 슬리브 T형 슬리브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커넥터도 있고 여기서 어제도 그랬지만 여기 끝에 양쪽은 다 별만 없으면 다 10mm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10mm 남기시고 물론 실제로는 여기까지 다 채워도 돼요. 현장 가서는 딱 채워도 되는데 시험 용도라서 오히려 딱 채우면 좋긴 하죠. 대신에 이제 여기 꽉 채워버리면 저런테또 감을 때 저런테또가 계속 두꺼워지는 게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고 그다음 종단 접속. 종단 접속은 주로 말단에서 하는 건데 여기다 먼저 여기는 슬리브 썼네요. 슬리브 보니까 종단 겹침형 슬리브 2형 2형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2형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 직선 겹치는 슬리브 P형 파이프란 얘기예요. 그냥 민통으로 하나 이렇게 파이프형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꽂은형도 있고 뒤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뒷꼬리 협동을 제일 많이 한다겠습니다. 4스퀘어 이하에 보면 전선 굵기가 4스퀘어 이하에 가는 간선 4스퀘어 이하는 가는 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4스퀘어도 어제 힘들었지만 그것도 가늘다. 아니 가늘죠. 1.5, 2.5, 4, 6, 12 아니 4, 6, 10, 16 쭉 가는데 왜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게 있는데 가늘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것만 하고 6스퀘어 되면은 꽈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사실 꽈기가 되게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분사 접속은 이게 하고 6스퀘어까지는 어떻게든 해 나갑니다. 4스퀘어까지 하면 하고 6 넘어가 물론 나는 힘이 좋다 장사다 10스퀘어짜리 하겠다 하세요. 그거 하면 안 합니다. 대신 그 두 가지 원칙 전기 저항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근데 특히 종단 접속은 기계적 강도가 별 의미가 없어요. 종단이 있다 보니까 누가 당길 일이 있잖아요. 종단은 이제 직선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게 당길 힘을 받지만 종단은 끝이니까 누가 일부러 당기다는 건 그게 이상한 거고요. 직거리 접속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림 보고 나중에 동영상 한번 더 보시죠. 네. 포인트는 여기 접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접어주셔야 돼요. 접어주는 거 포인트요. 안 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압착단자로 이렇게 다녔었을 때 이건 뭐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다녔었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단자를 딱 물렸는데 단자가 여기서 생겼는데 단자가 여기 생겼는데 여기 딱 들어가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합니다. 여기가 얼마큼만 물린 건지 되게 이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확실히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실 거니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커넥터 마스켓을 쓰는 건데 이제 접속기 쓰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와이어 커넥터로. 그러면 이제 아까 뒷꼬리 접속 있었죠? 뒷꼬리 접속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려서 저거 접고 뭐예요? 저렇게 감아야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테이프 감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가닥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재밌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두세 바퀴만 돌리면 돼요. 나사식으로. 예, 나타식으로. 그럼 알아서 자기가 또 돌아갑니다. 안에서 쫙 돌아가서 멋지게 그냥 두 가닥만 대충 힘이 안 쓰지 딱 두세 바퀴 돌려놓고 띄워서 쫙쫙 돌리면 돌려놓고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정말 잘 되는데 뭐 나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이거 쓰죠. 이거 씁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왜 하냐? 가서 현장 갔더니 하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 뭐 다시 사무실 거예요? 여기서 하고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꽂음형 커넥터입니다. 디자인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도 100원짜리, 200원짜리, 성능에 따라서 500원짜리. 그럼 그럴 거예요. 500원짜리면 조금 사람이 더 싸지 않나? 아니에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빠져버리는 훨씬. 이것도 다 사용법을 알으셔야 돼요. 꽂았는데 못 빼요. 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빼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전기에서는 제일 유의하실 게 탈부 타겠는데 잘 안 빠져요. 안 됩니다. 이렇게 힘주는 순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이렇게 꽂는 게 아니다. 넣을 때다가 무리하게 넣는 거 아닙니다. 그냥 탁 안 들어간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 힘주는 게 일단 아니니까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힘으로 해가지고 뽑았어요. 뽑기는 뽑았는데 끊어져 있네. 그럼 이제 이거 버려야죠. 근데 여기 한 가닥만 있었는데 이미 여러 가닥 꽂혀 있다. 다 자르고 다시 하던가. 일이 더 많아지니까. 다음에 슬리브. 이런 슬리브도 있고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시험도 있고, 문제 풀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만 나와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안 오시거든요. 문제 보면, 여기 또 있네. 여기까지 하죠. 접속이 끝났으면, 물론 이제 약간 보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접속이 끝난 뒤에 납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납땜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죠? 전기 저항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납땜. 근데 꼭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특히 이제 언제 많이 주로 할 거냐.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보통 조명 같은 거 사면, 전등 같은 거 사면은 짭짤해가지고 끝에 살짝 은색으로 묻어있죠. 그거는 이제 그 선들이 워낙 가늘어가지고. 선들이 다 가늘다 보니까 모아주려고 납땜 한 거고요. 네, 그런 용도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을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테이프들이 있겠습니다. 테이프들.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절연 테이프 갖고 와라 했을 때는 이걸 비닐 테이프 말하는 겁니다. 색깔이 빨간 것도 파란고 되게 색깔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연 테이프 네. 집에 계신 사모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시면 좋아하는 검은색 말고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뭐 노란색, 색깔 9가지 있는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뻐요. 색깔 이뻐, 되게 이쁩니다. 그거 색깔. 지가 변태냐고요? 우리가요? 예뻐서 예쁘다고 한 겁니다. 어디 갔지? 색깔 이뻐요. 노란색으로 보더라도 되게. 그래서 노란 혹시 뭐 풀폰에 보면 뭐 삼색 더 들어간 거 있잖아요. 색깔 색이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로 다 붙이잖아요. 불이 안 돼. 색깔 되게 이뻐요. 빨간색도 있고 그러는데 조합하면 되게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하나씩 챙겨서 갖다 주시면 되게 그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면 테이프도 있어요. 네, 면 테이프. 종이로 된 것도. 그럼 이제 고무 테이프. 고무 테이프. 이거 뭐. 안 쓰면 안 가져가고. 이런 것은 오랫동안 안 쓰면, 마찬가지로 절연 테이프나 이런 것도 오랫동안 안 쓰면요, 망가집니다. 그냥, 되네, 이거는. 되네? 안 망가졌네? 겉쪽이 망가졌구나. 그래서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네. 이 고무 테이프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있다 했을 때 고무 테이프는 언제 바르냐면요. 주로 5괴에서 전선 피부에 놓고 절연 테이프만 왠지 바르면 왠지 느낌이 비가 들어가고 물기가 들어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고무 테이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있을 건데 제품은 물론 피부 걷기 같은 걸 하고요. 그래서 늘어집니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늘릴 필요까지 없고요. 보통 고무 테이프면 1.2배, 2배 정도까지는 이렇게 딱 해서 붙여놓으시면 나중에 물론 이제 100% 그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얘네끼리 일치가 돼버려요. 느낌만 보더라도 여기 물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 같이 보이죠, 느낌상. 근데 비닐 테이프는 왠지 물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용착 테이프. 얘는 고무 테이프보다 더 좋은 건데요. 얘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마치 한 덩어리인 것처럼 탁 붙어버립니다. 자기 용착 테이프. 이것도 당연히 늘려서 감아주시는 거고요. 물론 이제 꼭 외부에서만 쓰라는 부분은 없어요. 외부에서는 필수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내부에서도 쓸 수 있다. 근데 거의 안 쓰죠. 사장님이 싫어하니 빨리 퇴근해야지. 뭐 거기서 테이프 또 갖고 있냐고. 자기 용착 테이프.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 전기 자기가 그 자기가 아니고 여기서 자기는 셀프 스스로 용착 말 그대로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얘네들 보면은 이제 많이 적혀 있죠. 뭐 뇌오존 이런 특성이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열화되지 않는다. 이 열화라는 말도 한번 용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열화. 열화니까 당연히 시험 들으시는 분들은 아,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열화라는 것은 그렇죠. 이거 열자 우등 열등 할 때 그 열자입니다. 즉 긍정으로 따지면은 A급이 B급 되고 B급이 C급 되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열화라고 합니다. 성질이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열화. 성질이 떨어진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걸 열화랍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해할 한데 열화의 주 원인이 뭐냐? 열이나 자외선. 거기 보면 열하고 자외선이에요. 열화의 주 원인들. 그다음에 이제 경대는 열화라 해서 이것도 안 써도 시간 지나가면 성질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흔히 말해서 아끼다 못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 시험 잘 나오고 리노테이프. 리노테이프는 바로 연피 케이블에 연피가 그 뭐냐? 이 연자가 납 연자입니다. 즉 유피가 물로 되어 있다고요? 납으로.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보느냐? 주로 해저 케이블 깔 때 바닷속에 즉 진도에서 제주도, 해남에서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근 다도해 같은데 그때 섬에도 전기 나오죠. 그때 해저 케이블 깔아서 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무로 돼 있어야 유피 같은 데 물고기가 씹어먹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 관 보호관 하기도 케이블 깔긴 깔았지만 그래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잡는 게 이제 리노 테이프라는 건데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섬에 포설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노 테이프예요. 네. 그래서 요새 이자가 되게 비싸서 제가 연리 비싸죠? 연피 케이블은 리노 테이프를 씁니다. 그다음에 기기구 이번에는 문제가 풀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차단기하고 접속한다 라든가 콘센트에다가 전선을 접속한다. 그래서 기구하고 전선하고 접속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동이 있다 그러면 안 빠지게끔 이징 노트 스프링 와셔. 여기다 또 하나 더 써놨어요. 나사 풀림 방지 기구. 왜냐면 이걸 안 써놓으면 이 두 개만 써야 된다는데 뭐 새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또 나왔다고 못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만 된다면 나사 풀림 방지 기구. 그다음에 클램프란 말은 죄다라는 말이에요. 죄다라는 조이다. 쪼이는 것도 다 클램프라 하세요. 근데 클램프라 적어놔버리면 되게 좀 모호해져 버리니까 디자인이 가지가 수십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터미널 러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터미널 러그예요. 이건 O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포크형, Y형 뭐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다 이제 했을 때 이렇게 가능성 이렇게 소선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낙점해라. 낙점해라. 그래서 나중에 낙점 안 돼 있으면 낙점 안 돼 있네요. 여기까지는 잘 안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고령 단자. 그래서 딱 봐도 얘는 그냥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압니다. 그때는 고리로 당연히 가만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꺾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돌릴 때 고리를 만들 때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여기가 만약에 오버돼 버리면 떠버려요.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접촉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4분의 3에서 한 바퀴 미만으로 감아준다는 거. 이것도 실습할 거고, 이것도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깜빡하고 있으면 고리형 만들자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여기 문제 풀었어. 안 풀었죠? 당연히 문제 여기.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나사를 덜 되었을 때, 그죠? 왜 꽉 째라고 하느냐? 일단 뭐 빠지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빠지면 되게 위험해질 거고요. 또 하나, 꽉 채지 않으면 전기 저항이 증가합니다. 이걸 뭐 극단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차단, 하여튼 뭐 이 크기를 할게요. 접촉자를 하겠습니다. 접촉자. 뒤에 이제 전선이 묶여 있고, 이게 차단기를 딱 예를 들어서 두 전선을 이렇게 붙여주고, 때려주고 접촉자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딱 붙어요. 딱 붙겠죠,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겠죠. 현미경으로 싹 봤더니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뜯어보면 당연히 물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다 붙어있는 걸 보이지만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보니까 떠 있다는 거죠. 근데 확실히 눌러가지고 확실히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럼 언제까지 돌리라는 얘기냐라고 하기 때문에 다 정해요. 토크를 얼마 줘서 토크 회전력이라고 해가지고 힘을 회전을 어느 정도 힘을 줘가지고 나사를 질 것이냐. 특히 뭐 전기 쪽에서는 토크, 특히 설비 쪽에서 토크 따집니다. 기계 설비 쪽에서는 뭔가 나사를 체결을 했을 때 헐렁하게 꽉 조여라고 했어요. 꽉 얼마나 꽉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10으로 해서 꽉 맞춰라. 어느 정도 이상 줘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을 게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토크 세팅해놓고 쭉 하면 되는 게 서로 이렇게 편하고요. 안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기에서는 전단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토크 얼마나 줘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원칙이 뭐예요? 전기죠. 기계적 강도. 이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있으면 전선도 마찬가지겠죠. 접촉 부분에서 저항이 있으면 여기 그냥 절단 안 한 단면 저항 이 저항하고 이 저항 이쪽 저항이 더 높겠죠. 그래서 단면적 접촉 면적을 넓혀주면 저항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감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감아준다는 거. 그래서 나사 결제면 확실히 불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화면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보면 확실히 어디가 제일 빨갛게 밝아 보이면은 항상 접속점입니다. 전선을 직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단자하고 물리는 것도 거기가 제일 빨개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사실 전선 체크할 수도 없어요. 벽속에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체크하려고. 벽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거기에 쥐가 들어가겠습니까? 바퀴벌레가 서식하면서 거기서 갉아먹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기는 모든 부분은 다 접속 부분에서 특이한 경우 빼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꽉 쬐어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열 많이 나는 거예요. 열 나면 이 전원이 약화될 거니까 전기도 세고 이 전기가 많이 새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나는 거예요. 즉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달되면서.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인데 아닌가 아시죠? 얘는 또 뭘까요? 접촉이 안 좋으니까 찌직찌직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파 잡음이라고 해서 접촉이 안 되면 사실 거기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아크도 튀고 막 저기 두께가 안 좋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예쁘게 가야 되는데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소음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쉽게 고르시죠. 1번은 그렇죠. 온도 없어요. 열전기입니다. 열전기. 전기 관리는 열전기. 열. 이 열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항 낮추고 열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열을 차단기 설치하고 열 방치든가 열화로 이어질 거고 열화 다음에는 뭐예요? 누전이 잘못되면 쇼트. 전선이 수가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붙어가지고 피복 있는 상태로 피복 약해지면 바로 합선이지. 그리고 특히 이제 배관 같은 데서 둘이 열화에 의해서 둘이 합선났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터지잖아요. 변압기가 터지면 이제 자가용 변압기가 터지면 뭐 길어봐야 2, 3일이면 해결합니다. 돈 많이 주면 반나절에도 해결하고요. 공장 연락해서 급하다. 급행률 있으니까 뭐라 다 들어주고 따답을 준다는데 연락해서. 그럼 이제 따답을 안 주면 뭐 2, 3년 걸리면 다 오겠죠.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뭐 매입된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배선이 다쳤다. 교체해야 된다. 그럼 업자 불러도 안 와요.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인건비 따로밖에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씩 걸려요. 그리고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업자들이 안 하는 이유는 일단 가격 때리고 가겠죠. 이거 하는데 얼마? 가서 이제 같이 들어갔더니 안에가 꼬여있네. 답이 안 나와요. 땡겼더니 끊어졌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 해놓고 들어갔는데 저 손해보고 나올 수도 없고 정말이야.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틀리는데 가장 큰 사고가 뭐냐 위즈보스 쪽에서 선 작살나는 거. 이러면 노출된 것은 그냥 갈아 끼워요. 네, 금방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답이 안 나오니까 쇼부를 보죠. 노출을 합시다. 그래서 혹시 건물을 혹시 매입하시더라도 딱 봤을 때 노출 배관들이 많다. 뭐 하자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뭐 5번도 그런 거죠. 네, 5번도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읽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같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20% 기계적 강도는 20% 80%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20% 기계적 강도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80% 이상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장난치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특히 참고로 재질이 다르면 부식 발생합니다. 제일 극단적인 건 뭐예요? 철하고 물하고 재질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 버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철하고 알루미늄도 닿으면 녹슬어 버린다는 거. 6번에 이거 트위스트 조인 한다는 얘기는 직결한다는 얘기고요. 접속기 안 쓴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이거는 스퀘어 이하 트위스트 조인 그러면 얘는 직전 접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단틀이에요. 2번 단틀이 트위스트니까 6스퀘어 이하 단선. 네. 3번 10스퀘어 구리선 굵어서 트위스트 물론 나는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시험 문제니까 브리타니아도 절대 불법 아닙니다.
스티커 나는 트위스트로 해서 연결했어요. 네. 기계적 강도, 전기 제한 다 확보했고요. 절약까지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장사시네요. 속을 버려요? 빨리 산다고. 빨리 산다고. 왜 그렇게 아무리 쉬웠겠으니까 막 죽을 사탕에 셌겠죠. 불타게 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났을 건데. 다음에 이제 4월에 단선, 불타냐, 직선 요소. 이게 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죠? 조인트 선이랍니다. 조인트 선이라고. 뭐 원래 봤을 때는 바인드 선, 묶는 선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이 바인드 선이라고 하면 주로 전소가 전선 접속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그냥 전선 얘네들 뭔가 그냥 이 전체 덩어리를 어딘가에 묶어놓을 때 쓰는 선을 바인드 선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바인드 선은 이제 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사라고. 그 여러분들 혹시 TV 사실 보셨을 건데 공사 현장 가면 철근 있으면 막 철근을 이렇게 감죠 이렇게. 그게 바인드 선이에요. 5번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잘 안 나오긴 한데 피복을 얼마를 벗기느냐. 어제도 우리 봤지만 트위스트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벗기죠. 네. 20회 벗깁니다. 20회 많이 벗기는 거예요. 하여튼 할 때는 많이 벗겨버렸어요. 많이 벗기셔가지고 잘하면 되니까. 그럼 전선이 만약에 뭐 저기 6mm짜리다 그러면 20배가 12cm를 피복을 벗기라는 그 뜻인가요? 아니 되게 다르죠. 6스퀘어고 방금 했던 6은 6스퀘어짜리인 거예요. 얘는 지름으로 따질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지름이 만약에 6스퀘어면 대략 4까지는 안 되긴 한데 3mm를 할게 그냥. 3점 얼마 됐던데 3mm 하고 4에 20배니까 80cm. 80인가요? 800. 아니 80이죠? 8cm. 넉넉하게 벗기세요. 넉넉하게 해봐야 어차피 3, 4cm 차이입니다. 3, 4cm 차이인데 그러면 3, 4cm 잘못 짧게 해가지고 8cm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다고 해서 누가 설마 1m씩 짜리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니까요. 6번 일단 방법은 접속하는 방법은 직접 접속이 있고 그다음 접속기 쓰는 거 있고 보니까 다 접속기네요. 접속기 중에 모양을 알아요.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밑에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밑에부터 볼까요? 모양 나왔으니까 7번 살게요. 7번 직선 접속에서 단선, 연선에 적용되는 접속 방법은 1번은 직선 맞대기형 슬리브 이렇게요. 이게 혹시 아까 아침에 뭐 굳이 영어로 타입 이야기하면 어떤 거랑 비슷할까요? 근데 B 타입 중간에 B타입. 그 다음에 얘는 S형인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되게 보이기 힘들어서 이것도 여기 타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끊는 것도 있습니다. 전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양이 아마 표시는 안 될 건데 하나 요거는 수강은 그렇다고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딱 묶는 타입 있거든. S형도 있어요. 이건 S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터미널 로고요. 네. 이건 이제 O형이라 하겠죠? O형. 그림 나와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나와 있는 거. 10번 정션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정션 박스 접속 카메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전 쿠션 해도 뭐 그렇게 해. 그래서 직거래 접속 후에 절약리에 쓰는 거. 링형 슬리브. 이거 통상 링형 슬리브를 한다고. 제일 일반적인 거 뭐야? 그다음에 S형 슬리브, 와이어 커넥터, 터미널 로그. 그러면 이제 직거래 접속이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 쓰겠죠.
그림하고 글씨하고. 근데 와이어 크래프트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스케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나와 있는 것이 예, 15번.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 종류가 아닌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건 재료 외우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D형 없어요. 없습니다. S형 있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혹시 제 이름 외우셨나요? 네, 영어로 읽습니다. 그래서 낙타로 제 읽겠습니다. 저 EBS 잘 보고요. EBS 출연한 적은 없지만, 네, 그게 다 쓰는 이게 어떻게 외워요, 이것을? 이런 건 전화해 오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 P형이 있었고, B형이 있었고, 뭐 C형도 있을 거고요. 모양이, 네. C형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벌어져가지고. 네. 뭐 E형은 이렇게 생긴 거고,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이거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건 틀려도 부담 없습니다. 이제 찍으면 되니까. 이거 이제 확실히, 만약에 이 진짜 나왔다. 그러면, 아, 그때 P형이 있었지? E형도 있었고, 헷갈린 맛 둘 중에 하나.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50%인데, 확률. 이거 마찬가지로 찍을 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줄로 찍을 건데. 이 한 줄로 찍을 거니까. 그 한 줄로 찍을 때 몇 번 할 건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몇 번을 하기로 했다면 그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도 나와 있는데, 뭐야, 그림이 이거 하나 있어? 그림이 있구나. 그래. 이거 어쨌다고요? 그림이 있구나. 그러면 있는 것도 할게요. 했으니까. 19번부터 하겠습니다.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 접속한다. 뭐 S형이든가 말든가, 네,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기능사 시험에서요. 네, 물론 기능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인데 만자가 들어가면 답인지 아시죠? 네, 만. 뭐만 만. 이 만이라는 표현은 왜 다 거의 모든 시험이 다 답이 되냐면, 잘못된 답이 되냐면 뭐만 할 수 있다. 뭐만 된다. 100% 목숨 걸고 그런 말 하라고 하면 못하죠. 못합니다. 절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만 돼. 근데 기술자들이 다른 것도 되던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실제로 단선에서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슬리브가 됐든 앞잡기 썼다. 아니. 접촉기 썼다. 그러면 관통형 같이 생긴 것들. 그래서 이게 삐져 나오게끔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보여야 돼요. 무조건 보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자할 때도 나중에 접속할 때 보시면 접속할 때 끝이 구리선이 보여야 돼요. 나사하고 이 구리선이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냐면 혹시 피복이 씹히지 않았을까? 피복이 씹히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피복이 씹혔으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도치하고 접촉이 심한 경우는 아예 불량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못 찾지 그것을. 근데 이제 피복이 보인다 하면 확실히 뭐 그런 건 아니고 씹힌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떻게 봤든 꼬지면이다. 꼬지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또 안 보여야 되죠. 쑥 들어가줘야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꽂아놓으면 접촉하잖아요. 근데 그걸 꼽으면 뜻이 달라요. 아, 그냥 꽂았지 그냥? 그냥 그렇게 꽂아놓으면 그 하나가 이렇게 소리가 뭐 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접촉하면 안에서 네. 불량을 그런 경우는 꽂았으니까. 그것도 불량이죠. 네, 그냥 좀 차지는 좀 알아요. 불량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추천하죠. 제작 계란이라든가 제조 불량 아니면 시공 불량. 잘 쓰진 않는데 세 개가 써야 되니까 다 두어야 되는데 꺼놔버려요. 빼버리는데 그것도 안에서 근데 꽂을 때 잘못 꽂을 수도 있고. 그냥 꽂아놓으면 그냥 아니, 이 벽소가 여가고 콘센트하고